수익과 위험의 측정입니다. 1안과 2안을 비교해 볼 건데요. 1안의 경우 시장상황이 비관적일 때의 확률이 30%고 이때의 기대수익이 300만원입니다. 반면 시장상황이 낙관적일 때의 확률은 70%고 이때의 기대수익은 500만원이에요. 그럼 1안에 평균 기대수익을 구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구하죠? 발생 확률과 기대수익을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즉 30%와 300만원을 곱하고요. 요거죠. 70%와 500만원을 곱해요. 그래서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440만원이 나옵니다. 즉 1안의 평균 기대수익은 440만원인 거예요. 2안도 마찬가지로 평균 기대수익을 구할 수 있죠. 60%와 200만원을 곱하고 요거죠. 40%와 800만원을 곱해서 더해지면은 역시 440만원이 나와요. 이 말은 1안과 2안의 기대수익, 평균 기대수익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은 이때 1안과 2안 중 어떤 안을 선택할 거예요? 기대수익이 같기 때문에 덜 위험한 안을 선택해야겠죠. 그러면 1안과 2안 중에 어떤 안이 덜 위험한 겁니까? 1안부터 보면은 1안은 기대수익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있잖아요. 자 보시면은 평균이 440만원이었잖아요. 근데 1안의 경우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분산이라는 표현 쓰죠. 분포되어 있는데 2안의 경우는 2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죠. 즉 2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운이 좋으면 800만원을 먹을 수도 있지만은 운이 안 좋으면은 200만원으로 폭삭 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2안이 더 위험한 거예요. 1안이 덜 위험한 거죠. 이렇게 1안과 2안의 평균 기대 수익이 440만원으로 같은 경우에는 덜 위험한 1안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안과 2안의 기대 수익 평균이 440만원으로 같지만 2안이 1안보다 더 위험하죠. 기대 수익의 분산이 더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1안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평균 분산법은 평균과 분산, 다시 말해서 수익과 위험을 이용하여 투자안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수익이 같은 경우에는 위험이 적은 안을 선택하면 되고요. 위험이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많은 안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안이 다른 안보다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면 어떡할까요? 이 경우에는 투자안을 선택하기 곤란해지겠죠. 바로 이런 점들이 평균 분산법의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아니죠.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요구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채택된다고 했잖아요. 커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죠. 2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은 경우 기대 수익이 같으면은 덜 위험한 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죠. 자 보세요.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분산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위험인 거예요. 위험. 다시 보면은 A안보다 B안의 위험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A안 선택해야죠.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2번이 답이죠. 3번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 표준편차죠. 그리고 X축이죠. 이렇게 그리고 기대 수익률 Y축이죠. 이것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X축이 위험이고요. Y축이 수익이에요.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효율적 전선은 이렇게 우상향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 개인의 최적의 투자는 각 개인의 무차별 곡선이랑 이런 효율적 전선과
접하는 점에서 결정이 되는데,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일수록 원점에서 가까운 데에 접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원점에 가까울수록 위험이 적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위험이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위험 선호자는 원점에서 멀리 있는 점에서 이러한 효율적 전선이랑 접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하학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일수록 원점에서 가까운 데에서 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무차별 곡선은 기울기가 이렇게 급격한 겁니다. 반면에 위험 선호자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완만한 거죠. 3번 지문을 보면은 이렇게 위험을 회피할수록, 즉 위험 회피자일수록 그 투자자 개인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급격해지는 거죠. 따라서 틀린 지문인 거예요. 4번,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아니죠. 위험과 수익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는 아니죠. 정의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의 상관관계.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5번. 무위험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아니죠. 무위험률이 증가하면은 요구 수익률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하락이 아니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가 맞는 거죠. 1000억 원의 부동산 펀드가 빌딩 ABC로 구성되어 있다. 즉 1000억 원으로 빌딩 ABC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표를 보면은 빌딩 ABC의 매입 가격, 기대 수익률, 위험이 표기되어 있어요. 1번부터 보죠. 부동산 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연 10.5%이다. 기대 수익의 가중평균을 구해야 되죠. 가중평균은 곱해서 더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100억 원과 6%를 곱하고요. 이렇게 300억 원과 10%를 곱해요. 이렇게요. 그리고 600억과 12%를 곱하는 거죠. 다 더해준 다음에 총 투자액인 1000억 원으로 나눠주면은 10.8%가 나와요. 따라서 틀렸죠. 2번, 빌딩 A는 빌딩 C보다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 부동산이다. A와 C만 비교해보면은 A가 기대 수익률은 6%고 C가 12%니까 C가 수익이 더 좋은 거죠. 위험을 보면은 A가 4%고 C가 10%니까 C가 더 위험한 거죠. 거꾸로 된 거죠. 빌딩 C가 빌딩 A보다 고위험, 고수익이죠. 틀렸어요. 3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연 10%일 경우 이 투자자는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죠.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했잖아요. 투자자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10%인데 이 투자는 10.8%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투자자는 이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겠죠.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고요. 4번. 부동산 펀드의 빌딩을 추가로 편입시킬 경우 이 펀드의 체계적 위험이 줄어들 것이다. 체계적 위험은 아직 안 배웠는데 이 체계적 위험은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가지고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이 아닌 거예요. 이건 구조적인 위험이라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는 없어요. 틀린 질문이고요. 5번. 빌딩 ABC 중에서 위험 1단위당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빌딩 A다. 위험 1단위당 기대 수익률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위험분의 기대 수익률이죠. 그러면 A는 4분의 6인 거고 B는 7분의 10, C는 10분의 12인 거죠. 언뜻 봐도 4분의 6이 가장 크죠. 7분의 10이나 10분의 12보다. 따라서 빌딩 A의 위험 1단위당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거예요. 맞는 지문이네요. 쉽다.